도대체 이 변비의 원인이 뭘까요? 사실은 변비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흔히 가장 많은 것으로는 수분이나 섬유질이 부족해서 변이 단단해서 변비가 오거나 장 운동 자체가 느려져서 변비가 오는 유형도 맞지만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또 다른 원인도 있습니다. 뭐지? 바로 골반 근육의 기능 저하로 변비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인데요. 근육? 가장 큰 이유로는 여성분들에서 폐경 이후에 오는 골반 저근육, 흔히 말하는 골반 아래를 지지해주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들이 호르몬 변화 때문에 약해지면서 직장이 직장 사이에 끼어든다거나 직장이 질 쪽으로 밀려난다거나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변이 안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이런 증상을 가지고 계신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는 병원비를 아끼고자 해서 주변에서 들은 이상한 치료법을 몸에 계속 실험을 해오다가 자기만의 악화되고, 노하우. 네, 맞아요. 증상을 악화시킨 뒤에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변비 치료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변비 증상이 있다면 빨리 원인을 파악하고 본인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폐경 전인 저처럼 젊은 여성분들도 굉장히 변비에 많이 걸리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뭐 호르몬 때문인지 어떤 경우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먼저 젊고 건강한 여성이 갑자기 변비 증상을 호소할 때는 혹시 지나친 다이어트로 인해서 음식물을 너무 조금 먹고 있진 않은지, 그리고 인스턴트 위주의 식사를 해서 식이섬유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사를 하고 있지 않은지 체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임신 중에 변비가 많게는 80%까지도 나타나요. 근데 그 이유는 바로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 때문입니다. 이 호르몬은 임신이 잘 유지되도록 자궁의 움직임도 좀 줄여주고 자궁을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자궁에만 작용하면 좋은데 우리의 소화 장기에도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장 운동이 느려져가지고 우리 장 운동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변비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임신이 조금씩 진행을 하면 중반기부터는 철분제를 복용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철분제도 변비를 유발하는 대표 약제 중에 하나입니다. 철분제. 너무 소식해도 이게 변비의 원인이 됐다고 그러니까 아, 그래서 저는 계속 많이 먹기 잘했다 이런 생각을 계속 밀어대니까. 그러면 우리 그 헐크생이 네. 한의학에서는 이 변비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변비라는 단어를 보면 대변이 비하다는 게 우리가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변이 쑥 나와야 되는데 그 안에 갇혀서 비밀스럽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비가 대변이 비밀스럽게 그 안에 갇혀 있는 느낌을 보시면 되고요. 몰랐어. 네네. 한의학적으로 보면 크게 다양한 그 변비에 대한 원인들이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루에 한 변을 보는데 딱딱하신 분들 계세요. 변비 환자분들. 이런 분들은 주로 열비라 그래서 또는 실비 그래서 좀 열이 많아 생길 수 있다. 또 하나는 손발이 차고 속이 좀 냉하시고 이런 분들은 한 이틀, 3일, 일주일 이렇게 해서 변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몸이 너무 퇴약하거나 차신 분들이 생긴 거 허비 또는 냉비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만큼 상황에 따라서 한의학적으로는 치료 방법을 좀 다양하게 해서 치료하게 되고요. 몸이 차가우신 분들은 특히 아까 말씀하신 변비약을 너무 과하게 먹다 보면 장이 무력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 저 근데 이거 진짜 궁금한데 이거 지금 인터넷에서 본 건데요. 팔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변기 위에서 흔들면 이렇게 변기 위에서 흔들면 설마 아니 인터넷에 자운동을 시키는구나. 기우세지는 거 아니에요? 똥 나오라고? 저희 연습생 때 좀 많이 써먹었었는데 근데 이것도 그 자세에 포함이 되나요? 진짜 이렇게 일단은 운동을 하면서 장 운동도 같이 촉진시켜주는 효과가 있을 거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골반 근육이 눌리면서 어느 정도 그 골반 근육이랑 다략근이 자극이 되면서 대변을 보기에는 용이할 것 같긴 합니다. 아 이렇게 움직이면서 와, 괜찮다. 그렇다면 실제로 대변 볼 때 저희에게 힘을 좀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세가 있을까요? 궁금해요. 네, 있으니까. 물론 있죠. 제가 이해가 편하실 수 있게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진짜요? 와. 희생정신. 감사합니다. 평상시에는 치골 직장근이 직장을 당기면서 항문과 직장 사이의 각을 예리하게 만들어주는데 배변을 볼 때는 치골 직장근이 이완되면서 그 배변시 그림처럼 거의 일자에 가까운 각도가 돼야지 배변이 용이해집니다. 배변이 좋으려면 바닥에 이런 발판 같은 것을 놓고 앉아서 애기 의자 같은 거. 네, 이렇게 얹어서 약간 허리를 숙여서 쭈그리는 자세가 제일 좋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자세에서는 저 각도가 더 꺾이기 때문에 배변이 어렵고
이렇게 쭈그리고 있는 자세, 이렇게 있어야지 그 항문 직장 각이 일자에 가깝게 펴지기 때문에 대변을 훨씬 용이하게 됩니다. 아, 이 되는구나. 이렇게네, 이렇게. 만약에 발판을 당장 구하기가 어렵다면 예. 무릎을 벌리고 무릎에 팔꿈치를 대고 배꼽을 앞으로 약간 내민 자세도 좋습니다. 자세들이 다 똑같아. 그게 뭔가 몸이 알고 있어. 이게 만약에 발받침이 없이 이렇게 재래식 화장실처럼 엉덩이 받침이 없는 경우에는 골반 근육에 과도하게 긴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좋진 않고요. 예. 내 엉덩이를 받칠 수 있는 양변기에서 이런 자세를 취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본인이 변비인지 아닌지 좀 아리송한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혹시 변비의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아, 네. 사실은 이렇게 단순히 이제 몇 번 간다 이런 횟수만으로 이게 변비의 유무를 사실 판단하지는 않고요. 예. 예, 하루에 한 번을 가더라도 뭐 변이 너무 딱딱하다, 또 보고 난 다음에 개운치 않고 잔변감이 남는다, 뭐 이러면 사실은 변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을 보고 난 후에 변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그 변을 보고 또 건강 상태를 체크할 정도로 맞아. 남성이 오늘 또 전문의께 나와 계시니까 변 모양에 따라서 뭔가가 좀 다 다른 겁니까? 네, 맞습니다. 변 모양에 따라서 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나나 모양이라고 해서 보통 굵기가 2cm 이상의 대변을 얘기하고요. 어느 정도 수분감이 있는 건강한 상태의 대변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늘고 긴 모양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식이섬유가 부족하거나 식사량이 적었을 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소변인데요. 이런 증상이 갑자기 가늘고 긴 대변이 오랫동안 나온다 하는 경우에는 대장에 종양이나 암 같은 게 생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을 시행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우리가 흔히 토끼똥이라고 말하는 자잘하게 부서진 형태고 수분이 굉장히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충분한 섬유질이랑 수분 보충이 필요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묽은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상한 음식, 오염된 음식을 섭취했다거나 그렇지. 폭식이나 폭음을 했을 때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생활 습관의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맞아. 대장항문외과의 이름을 걸고 절대 킬포, 변비 탈출, 곧바로 쾌변을 볼 수 있는 푸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장 궁금하다. 제가 공개해드릴 변비 탈출 푸드 바로 샥! 뭐지? 바로 샥! 네, 바로 보라색 푸드 적채랑 푸른입니다. 푸른 색깔 어떤데? 첫 번째로 알려드릴 재료는 적채입니다. 이 적채는 양배추의 한 종류인데 많이 보죠. 일반적인 다른 양배추에 비해서 식물성 단백질인 라이신과 포도당, 비타민 등의 함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건강 채소로 잘 알려져 있고요. 예. 무엇보다 적채에는 식이섬유가 15.2%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을 조절해서 장내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어서 변비 극복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적채는 일반 양배추보다 월등히 많은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베타카로틴과 라이코펜, 그리고 루테인을 꼽을 수 있는데 이러한 항산화 물질이 항암, 항염증 효과에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대장암 예방에도 좋은 재료가 되겠습니다. 푸른은 서양 자두를 건조한 건 과일의 일종이고요. 천연 변비약이라고 불립니다. 변비 예방에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푸른도 마찬가지로 식이섬유를 정말 풍부하게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요. 푸른 100g의 식이섬유가 약 7g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식이섬유가 많은 과일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과보다 3배 정도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푸른은 또 불용성 식이섬유랑 수용성 식이섬유가 골고루 포함되어 있고 이 식용성 식이섬유가 물을 만나서 젤 형태로 변화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고요. 예. 불용성 식이섬유인 소르비톨이라고 하는 이 성분은 음식과 대장 속의 수분을 흡수해서 변의 부피 자체를 늘리고 장 운동을 촉진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흔히 소르비톨 자체만으로도 이 성분 가지고 변비 치료제로 쓰이기도 하고요. 어떤 연구에 따르면 변비가 있는 환자에서 이 푸른을 섭취했을 때 일반적 다른 위약을 섭취했던 환자보다 배변 횟수랑 그다음에 배변 양상에 개선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르비톨. 좋아요. 선생님,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안 좋다고들 하는데 그럼 이 푸른은 얼마나 먹는 게 적당할까요? 그렇죠. 네.
하루 권장량은 푸른 같은 경우는 한 100g 정도거든요. 이거는 개수로 치면 하루에 한 8개에서 12개 정도 드시는 게 좋고요. 꽤 많이 먹을 수 있네. 오히려 이걸 넘어서면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남자께서는 어떤 식으로 먹는 걸 더 추천하시는지. 아, 쿠키 진짜. 사실 음식은 바로 쾌변 보라보라 샐러드입니다. 보라보라 샐러드. 이 재료를 가지고 쾌변 보라보라 샐러드를 이제 만드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적채를 한 4분의 1 정도 썰어주셔서 그렇죠. 이거를 잘게 채를 썰어주셔서 이렇게 두른 다음에 드레싱 삼아서 플레인 요거트를 한 2바퀴 정도 둘러주시고 푸른 자체가 크기가 좀 크기 때문에 한 입 크기 알맞게 적당히 잘라서 넣어주시면 그냥 완성입니다. 쾌변 보라보라 샐러드 완성입니다. 아니 이게 장에 좋은 게 다 들어있네. 요거트. 많이 먹어야지.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아 이거 그거네 약간 맛이. 이게 그 두바이 가면 대추 유명하잖아요. 대추야자. 대추야자 그거랑 맛. 푸른이 너무 달콤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소스에 되게 의존하잖아요. 소스 대신 이 푸른을 좀 더 많이 넣어 먹으면 다이어트 할 때 소스 양을 확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네. 집에 가서 어떻게 해 먹을까인데 실은 요거트보다 좀 간단하게 먹고 싶을 때는 발사믹 소스 해가지고